네, 여러분, 오늘은 빈칸 추론이고요. 영상 잘 보시면 이 31번부터 34번까지는 전부 맞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강의 시청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준비물이 필요해요. 기출문제집 하나 준비하세요. 기출문제집 하나 준비하셔서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그 기출문제집에 적용하시면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빈칸 추론은 대부분 강사들이 가르치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의식적으로 빈칸의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보는 이미 지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다. 그 정보는 어디 있다? 지문 안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3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먼저 풀고 오세요. 전 여러분이 풀었다고 가정하고 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예술가들은 동사가 여기 있죠? 거의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현대 예술가들은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예시가 나오겠어요?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현대 예술가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같은 말이죠. 더 나아가서 몇몇 비평가들이 있어요. 그의 작품, 이 사람의 작품을 존경하는 비평가들인데 이 사람은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이것은 뚜렷한 대조점이죠. 어떤 대조점이에요? 과거 30년 전과는 뚜렷한 대조점이죠. 그때는 아티스트가 뭐라고 불렸어요?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그때는 불렸어요. 지금은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안 불린다라는 얘기겠죠. 현 시대 살아가고 있는 아티스트에게 컴퓨터랑 랩탑은 하나의 뭐예요? 통합된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젠 태블릿과 핸드폰과 함께 뭐를 뛰어넘는 태블릿과 핸드폰이에요? 개인적인 컴퓨터를 뛰어넘는 그런 태블릿과 핸드폰이 많아졌죠. 그것과 함께 이제 모모처럼 보인대요. 이하처럼 보인대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뭐 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30년 전에는 컴퓨터 아티스트란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비평가들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인 것처럼 보여요. 컴퓨터 아티스트는 사라진다라는 게 가장 문맥상 적절한 말이겠죠. 그 사라진다랑 가장 비슷한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5번 멸종한다가 되겠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빈칸에서 무슨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사라진다. 그 사라진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32번이에요. 비평가들인데 문학에 대해 쓰는 비평가들이래요. 그죠? 어떤 형식주의 관점으로부터 문학에 대해 쓰는 비평가들은 먼저 뭐가 돼야 된대요? 독자가 먼저 돼야 된대요. 근데 어떤 독자가 돼야 되는지 나와 있죠? 모든 텍스트의 요소들을 점검하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독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아트라는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즉, 비평가이기 이전에 독자가 되어서 어떻게 텍스트 요소들이 조합되어서 문학 작품을 만드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 요 말이겠죠. 그러한 독자, 비평가들 말하는 거죠. 그러한 독자인데 그 독자는 작품에 대한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독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이거에 의해 작품을 이해합니다. 누구의 관점이 빈칸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한 독자, 비평가들, 형식주의 관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관점에서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instead of 하니까 빈칸 개념의 대조적인 입장이 나오겠죠. 뭐 대신에 역사적인 기간을 조사하고 작가의 전기, 문학 스타일을 조사하는 것 대신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텍스트에 접근해야 돼요. 어떠한 가정으로 텍스트에 접근해요? 그 텍스트가 스스로 담고 있는 실체, 그리고 그 지배하고 있는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텍스트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을 찾아야 된대. 지금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스스로 담고 있는 실체, 그리고 그 텍스트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용하고 있는 원칙. 눈치 빠른 친구들은 감이 오겠지만 조금 더 읽어봐요. 자, 예시가 나와. 그 관련성인데 뭐에 대한 관련성이요? Between A and B죠. 자, 이 작품의 캐릭터와 그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관련성은 흥미로울 수 있어요. 흥미로울 수 있지만 포멀리스트, 누구예요? 빈칸에 들어갈 관점이죠. 빈칸에 들어갈 관점. 형식주의자들에게는 less A than B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관련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 뒤에가 중요한 거죠. 뒤에가 뭐예요? 정보인데 그 스토리가 스스로 담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형식주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는 입장이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스토리가 스스로 담고 있는 정보. 아까 뭐라고 나왔죠? 스스로 담고 있는 실체. 텍스트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빈칸에 들어와 주면 되겠죠. 자, 그럼 형식주의 관점에서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작품 자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비슷한 걸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안쪽을 들여다봐야지 바깥쪽이 아니다. 자, 여러분, 수능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근처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대요. 자, 도시가 항상 사회적 가능성의 장이었대요. 오케이, 좋아요. 속어, 언어적 혁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언어적 혁신은 항상 도시에서 시작되었대요. 이 outgrowth 하면 여러분 결과물이거든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서로 노출되어지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언어적 혁신이라는 말이겠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요? 밖으로 퍼져나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not unlike니까 뭐뭐와 같이 퍼져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전염성 있는 질병과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자체가 take off 하면 여러분들 보통 옷을 벗다죠. 비행기가 이륙하다.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보통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언어적 혁신은 도시에서 시작이 된다. 어떻게 시작이 돼요? 서로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자, 만약에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에요? 그가 전에 들었던 것의 결과물의 혼합물, 결과물의 집합체라면 그러면 언어적 혁신은 일어난대요.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말하고 듣는, 서로 말하고 듣는 그 장소에서 바로 언어적 혁신이 일어난대요. 언어적 혁신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문맥상 그곳이 어디다? 바로 도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도시는 drive 하면 여러분 동사로 이끄는 거죠. 입맛의 변화를 이끌어요. 왜 입맛의 변화를 이끌어요? 그들이 어쩌고 저쩌고 되기 때문에 도시가 입맛의 변화를 이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서로 교류한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노출되면서 언어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트렌드도 바뀌고 입맛의 변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취향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 뭐예요? 서로에 대한 노출을 제공한다. 서로에 대한 교류를 제공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빈칸에서 물어보는 거. 이 빈칸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만 하시면 글의 문맥이 100%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맥락만 짚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게 보통은 나와요.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그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수능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인터넷 강사분들이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지문이죠. 빈칸으로 출제된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지문입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자, 음악을 정의하려는 시도인데 뭐에 따라서 어떤 특성과 특징에 따라서 음악 소리에 대한 속성에 따라서 음악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대요. 비평가가 또 나오네요. 평가원은 비평가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regard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as가 나오겠죠. 이 측정 가능한 톤을 뭐라고 봤어요? 주된 필수적인 음악의 조건으로 봤대요. 다시 측정 가능한 톤을 음악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봤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음악 소리는 그가 말하기를 구별될 수 있다. 어디로부터 구별될 수 있대요? 자연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대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음악 소리와 자연 소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에서 그들이 음악 소리죠?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fixed pitch래요. 고정된 피치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대. 즉, 음악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고정된 피치라는 거죠. 반면에 사실상 자연 소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변하는 주파수. 다시 지속적으로 변하는 주파수는 뭐에 해당돼요? 자연 소리. 고정된 피치는 뭐에 해당돼요? 음악 소리. 끝났어요. 빈칸에서 자연 소리를 물어보는지 음악 소리를 물어보는지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많은 작가들이, 옛날 작가들이 추정했어, 가정했어요. 헨릭과 같은 뭐라고? 고정된 피치, 즉 뭐예요? 음악 소리가 정의하는 특징, 음악을 정의하는 특징이 바로 이 고정된 피치라고 얘기했대요. 한 번 더 고정된 피치를 강조하고 있죠. 뭐라고? 음악 소리라고. 이제 사실이에요. that 이하가 사실입니다. 피치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요? 빈칸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피치에 대한 겁니다. 피치는 고정된다가 나와야겠죠. 이 중에서 고정된다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보만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쉽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요 뒤에 부분 판단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제가 말한 맥락대로만 이해하셨으면 시험장에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2번을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 2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통해서 반드시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짧은 강의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강의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제가 뭐로 시작했죠? 빈칸에 들어갈 정보를 찾는 게 핵심이다. 그 정보는 지문 안에 있다. 지문 큰 맥락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가시면 빈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빈칸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지문의 내용을 바꿔서 선지로 만들겠죠. 꼭 여러분 기출문제집 통해서 스스로 적용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한 몇십 문제만 충분히 훈련이 되시면 잘 안 틀리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의를 여러분 매주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몇 개 정도 강의가 올라갈지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여러분 오픈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주말에 올려드릴 건데 만약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블로그 통해서 혹은 카카오톡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공부합시다.